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람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목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투자 수익은 어떠셨나요? 왜 경원을 통해서 투자 선배 경험을 배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센TV에 나오셨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종목 와글와글을 통해서 한 수 배워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가득 담았습니다. 와글와글 4부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센TV의 오늘 하루 관심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죠. 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성장성도 의류업체지만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은 62% 증가한 1,665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79% 상승한 176억 원, 세전이익은 343% 증가한 17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2, 3분기는 어떨까? 전통적으로 4분기가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2, 3분기에 대해서 실적 수요가 상당히 많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글라데시가 생산 기지로 가장 크게 갖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 비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죠. 방글라데시는 최빈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미국과 EU 시장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바이어들이 좋은 호응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이어서 2, 3분기도 생산 공장이 가동률이 약 90%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연이 주 생산업체인데 요즘은 소위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상태입니다. 아연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금의 부산물이 사실은 기업 실적을 크게 올려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락이 과거에 이제 4월부터 5월달 사이에 상당히 컸지만은 하락 이후의 진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5월, 6월 달에 바닥을 충분히 잡아주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줬었고 이 부분이 결국 또 금가격의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과 가격의 흐름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또 주가가 밑에서부터 매수가 받아 올려지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수급 주체의 매수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눌림 몫이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히토류 비축량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수출 통제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히토류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4월 달이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4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국내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국내의 히토류 자금률을 좀 확대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에 따른 일단은 국내에서도 그 자금률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만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일단은 가격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돌파가 되고 한 번쯤은 의미 있는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서 분산 홈 오토메이션 그리고 홈 네트워크 그리고 무인 경비 시스템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대림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최근에 건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업황적인 부분보다는 최근에 좀 테마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통신도 마찬가지로 좀 대선 테마주입니다. 정몽준 관련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때문에 테마주냐면 현대건설 사장을 영입한 이내은 씨가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몽준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대응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통신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눌림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던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200원, 1,900원 부분이죠. 1,900원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2,400원 부분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조금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2,600원을 뚫어줄 그런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응 전략은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리죠. 화면 주시죠.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영어무역 들고 오셨습니다. 국내외 실적이 아주 좋은데요. 목표가는 17,000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고려 아연 들고 오셨는데요. 금값이 당분간은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48만 원. 구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는 해인 들고 오셨는데요.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6,200원.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현대통신 들고 오셨는데요. 2,400원 전후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반등이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2,65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의 김민규 차장은 두 종목 들고 오셨죠. 먼저 삼성테크인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상장으로 대규모 상장 차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목표가는 1차와 장기로 나눠주셨고요. 한화케미칼, 바이오시밀러와 태양광산업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로 목표가 1차와 장기로 나눠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해보죠.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큐!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미가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 하이닉스 인수설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후 조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의 그런 무너짐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너짐이 펀더멘털에 대한 부담감이 아닌 단순히 어떠한 이슈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43만 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대한 강력한 매수 유입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다각화에 대한 성장성에 비해서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는 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런 대기업들하고는 좀 틀리게 단순히 지주회사로서의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 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LED 쪽도 그런 신규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부분이 한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굴삭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좀 국내 판매에만 좀 치중이 됐었다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 뭐 중국 법인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뭐 중국 법인, 이런 중국으로의 좀 수출이 최근에는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그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계속적인 그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거기에 따른 그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갤럭시2가 판매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관련주들의 그런 상승폭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인타스라든가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멜파스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2만 원대 라인에서는 추가적인 그러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가격 메리트 발생 이후에 오늘장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현재 31,0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갤럭시2 효과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관련된 그러한 모델도 출시가 많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은 조금은 지금 시점 어느 정도 과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일단 기대가 되는 데다가 세계 조선 업황을 지금 보게 되면은 해운업계 그 성과 지수가 올해 그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이제 이런 변동장에, 그다음에 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이런 장 속에서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실적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선업계는 일단은 2, 3년치 물량을 받아놓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우리 눈앞에 그런 보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런 조선 업황들 속에서도 좀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다른 것보다도 좀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받았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바닥을 형성을 하고 나서 반등을 크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박스 구간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 방향을 결정짓겠지만 뭐 2분기 실적도 나올 것 같고 향후 수주 실적도 좋다,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래로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금값이 조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제조업 6위에 대한 완화는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은 그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고려아연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시 한번 금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분명히 투자 심리는 급격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가 라인은 46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경신에 따른 기대감으로 무난하게 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고려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라인은 역시 40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가지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BS스탁의 김난 연구원 함께했죠. 먼저 고려아연 또 나왔네요. 꾸준한 금가 상승 흐름에 투자를 해보는데요. 목표가는 46만 원으로 설정하셨네요.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업황 호전에 따른 2분기 실적 기대되는데요. 목표가는 52,000원, 멜파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두산입니다. 자회사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데요. 목표가는 15만 원. 5위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하이닉스 인수설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가 완화됐죠. 목표가는 5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현대아이스코, 휠라코리아, 한화케미칼, 그리고 STX 조선해양, SKC 5종목 담겨 있는데요. 변한 게 없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동부하이텍 매도하셨고요. NC소프트와 신텍은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코오롱아인의 GS건설, 고려아연, BS금융지주 4종목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SM, 현대차, CJ, ENM 그대로고요. STX 조선해양을 매도하셨고 한진중공업을 편입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4종목 담겨 있고요. 변동 내용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죠. 기아차, SK, 신한지주 3종목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참고는 하시되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관심 종목은 센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코스닥은 소폭이었지만 꾸준하게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관심 종목 가운데 코스닥 종목이 한 종목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의 현대통신이었습니다. 전화 연결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통신 장중에 6% 오르면서 목표까지 거의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제시한 목표가가 2,650원인데 장중에 5원 미달하면서 조금 밀렸습니다. 근데 일단 아침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650원에 제시했지만은 3,000원까지 추가 상승 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쪽에서 2,650원 정도 가격을 일단 주면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한 3,000원까지 일단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통신 추가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라이징 스타 호기진 팀장과 함께하는 퀴즈왕 풀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네. 항상 주식 투자에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에 도움이 되는 퀴즈, 어떤 퀴즈를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그럼 오늘 65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회 퀴즈 하면요.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차트를 보고 어떠한 패턴인지 알아보는 그런 퀴즈였는데 그렇다면 퀴즈왕 풀이와 함께 분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네. 급락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안 좋은 얘기도 많고요. 뭐 좋은 얘기도 많고 상당히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신한 지수에 상당히 좀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흘러가는 부분, 그러니까 수급상의 흐름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차트 최근에 뭐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20만 원권 초반을 지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0만 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힘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만 원이 강하게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그것도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월봉 흐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흐름 보시면은 가장 어려웠던 구간이죠. 5월달 시장이 밑꼬리를 상당히 좀 길게 달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6월달 시장,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5월달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월봉 보시면은 지금 지난번에 20만 원권에 대해서 확실한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구간은 의미를 보시면은 지금 지난번에 저항대, 그러니까 예전 올해 전이죠. 네. 올해 전인데 저항대가 뚫리면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월봉 흐름 보시면은 지난번에 고점을 뚫고 나서 그 라인에 대한 20만 원권 지지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봉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SK이노베이션 정리를 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65회 퀴즈 굉장히 쉬웠습니다. 꾸준하게 퀴즈를 풀어보면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해결을 하셨을 거예요. 네, 문제 풀 때는 지금 제일 높은 곳끼리 선을 연결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추세선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선 연결하시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네. 당연히 정답은 대칭 삼각형이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수렴하는 패턴이죠. 네, 맞습니다. 보람 씨 공부 많이 하신 것 뭐 같은데요.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 보신다면은요. 수렴에 가면,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위쪽으로 나타난다는 게 추세적으로 윗방향으로 틀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라면은 SK이노베이션 월봉 흐름도 좋고 아직까지 대칭 삼각형 패턴이기 때문에 좋아지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 분석해봤고요. 65회 퀴즈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많이 와도 목요일에는 반드시 좀 출연해가지고 여러분께 네. 좋은 정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신나는 음악이 깔려야겠죠. 음악 주세요. 네, 목요일, 비 오는 목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그 가운데 호두비비님 놀러 오셨고, 그리고 프레시걸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필명, 재미나는 이재민님께서 처음 오셨어요. 글도 남겨주셨는데,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가 동네 아줌마가 조금만 투자해보라고 권유해서 휠라코리아 넣었었거든요. 첫 번에 수익도 보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센티비 보고 있는데요. 한 종목 더 사봐야겠어요.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네요 하셨는데 센티비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요. 이 욕심이 현실이 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힘내시라고 저희가 선물도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 행복한 부자책 6월호 보내드릴게요. 읽고 행복한 부자 되세요. 이제는 이벤트 코너 당첨자도 발표해 볼게요. 먼저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부터 함께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대외발 악재도 있었죠. 그래서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8포인트 하락한 2055.8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 응모자 중에는 가장 근접한 분 한 분을 뽑았습니다. 필명이 언실이 맞나요? 언실이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셨는데 선물 역시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행복한 부자책 6월호 보내드릴게요. 나머지 한 가지 더 이벤트 남아있죠. 퀴즈왕 뽑기 이벤트입니다. 오늘 문제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아래 ABC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였는데 문제를 보지 않아도 보기만 봐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짜잔! 4번 볼린저 밴드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 그분의 그 중에 한 분만 저희가 뽑아왔어요. 필명 99님께 선물 드리는데요. 투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는 책
캠피셔 투자의 재구성 책을 보내드릴게요. 책 읽고 공부 많이 하셔서 돈도 많이 버세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실 퀴즈 또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떤 종목이 밑꼬리가 긴 캔들이 이틀 연속 발생하였다. 단기적으로 어떠한 세력이 우세하다고 말할 수가 있나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매수, 2번 매도, 3번 미스코리아, 4번 슈퍼모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자세하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밑꼬리가 긴 캔들이 이틀 연속 발생하였다. 단기적으로 어떠한 세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가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보기도 4개나 있습니다. 1번 매수, 2번 매도, 3번 미스코리아, 4번 슈퍼모델입니다. 3번과 4번은 저와 조금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푸짐한 선물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도 점검을 받고요. 퀴즈도 공개 완료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 대박 플러스도 센티비와 함께 해주셔야겠죠.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시 올게요. 내일은 비가 조금 왔으면 좋겠네요. 내일 만나요.